자, 여러분, 상학함수 대단원 마지막 문제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3번 문항이에요. fx가 a 탄젠트 bx 플러스 c 플러스 d가 다음 조건에 만족한다 써 있습니다. 자, 우리 이런 함수는 지금까지 많이 풀어왔어요. 얘를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바꿨을 때 우리는 어떤 정보를 얻을 수가 있냐? 여기 있는 이 a는 함수의 최대와 최소 또는 치역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고, 여기 있는 이 b는 주기에 대한 정보, 여기 있는 이 b분의 c는 x축으로 평행이동한 정보, 그리고 여기 있는 d는 바로 함수의 최대, 최소, 그리고 치역에 영향을 준다. 또 다른 말로는 y축 이동에도 분명히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 그대로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첫 번째, 주기가 2분의 파이래요. 주기 얼마예요? 절대값 b분의 파이입니다. 탄젠트 함수이기 때문에 따라서 절대값 b는 2. 따라서 b가 양수이니까 b는 2라는 거 우리가 어렵지 않게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fx는요, y는 a 탄젠트 bx의 그래프를 x축으로 4분의 파이만큼, y축으로는 마이너스 1만큼 이동했대요. 자, 그러면 위에 있는 식과 정확히 모양이 똑같아야 하기 때문에 따라서 첫 번째 d값은 마이너스 1, 두 번째 b분의 c는 마이너스 4분의 파이다, 이렇게 우리가 식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근데 b는 2이기 때문에 이 녀석은 2분의 c가 됩니다. 따라서 c값은 얼마?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주어진 조건에 정확히 부합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자, f 3분의 파이가 루트 3분의 1이래요. 자, 루트 3 마이너스 1은요, f 3분의 파이예요. 그러면 얘는 a 탄젠트 2 3분의 파이 그리고 마이너스, 다시 정정할게요. 자, 이때는 여기에다 식 한번 선생님 대입해 볼게요. 선생님 위에 있는 식에다 대입하려고 했다가 여기 옆에 있는 빨간색 저 밑줄에 대입하겠습니다. 그러면 f 3분의 파이는 a 탄젠트 2 곱하기 3분의 파이 플러스 c니까 마이너스 2분의 파이, 그 다음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우리가 식을 쓸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 말은 뭐냐? 얘는 a 탄젠트 3분의 2파이 빼기 2파이래요. 3분의 2파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입니다. 그럼 이 녀석은 6분의 4 빼기 3이니까 6분의 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얘는 6분의 파이 마이너스 1이에요. 자, 탄젠트 6분의 파이 바로 루트 3분의 1입니다. 3분의 루트 3이니까 3분의 루트 3 a 마이너스 1이에요. 즉 따라서 a 값은 얼마? 3이구나 우리가 쉽게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문제에 주어진 조건의 식을 우리가 다음과 같이 많이 봤던 형태로 분석한다면요, A, B, 그리고 C와 D가 갖는 역할에 대해서 체크해 주기만 할 수 있습니다. 이 체크만 해준다면 우리가 주어진 조건을 완벽하게 부합시킬 수 있다는 거 쌤이 한 번 더 강력하게 얘기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24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24번 0에서 2분의 파이 사이일 때 방정식의 해를 구하시오 라는 문항이에요. 자, 뭔가 식이 복잡해보지만 얘도 우리 좀 더 보기 좋게 해볼게요. 이 사인 4로 묶으면 x-12분의 파이는 1, 이렇게 식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즉 이 녀석은요 바로 뭐예요? y는 2 사인 4x 그래프를 x축으로 12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 했다라는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부분은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평행이동한 것까지 아직은 고려하지 않을게요. 그냥 여기에 있는 y는 2 sin x의 그래프만 한번 일단 먼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는 2 sin 4x의 그래프예요. 자, 이 함수의 주기는 분명히 4분의 2파이, 즉 2분의 파이라는 주기를 가지고 있어요. 자, 0부터 여기에 2분의 파이, 그럼 여기가 절반이 4분의 파이가 될 거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갔다가 하는 모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로 이게 뭐예요? y는 2 sin 4x의 그래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여러분들 한번 우리가 이렇게 접근해 볼게요. 저 위에 있는 이 식을 모두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이 파란색 밑줄친 y는 2 sin 4x의 그래프와 그리고 여기 있는 y는 1, 이 두 녀석의 교점을 한번 먼저 구해 보겠습니다. 자, 교점을 구한 다음에 이 교점을 우리가
평행이동에도 전혀 문제될 게 없다라는 것으로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는 말은 뭐냐? 여기가 이 두 개 값을 우리가 구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그 말은 뭐겠어요? 자, 2 sin 4x가 1이 되게 하는 값. 즉, sin 4x가 2분의 1이 되게 하는 x값을 우리가 구하면 돼요. 자, 우리 sin 값이 2분의 1이 되게 하는 그 세타 값은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어요. 바로 뭐겠어요? 4x가 바로 6분의 파이거나 또는 6분의 5파이인 경우로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즉 따라서 x값은 14분의 파이 또는 24분의 5파이라는 것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어요. 즉 여기에 있는 이 두 각이 하나는 24분의 파이고 또 하나는 24분의 5파이다. 이렇게 우리가 체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문제를 푸는 것은요, 이 y는 2 sin 4x에서 y는 1과의 교점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x축으로 12분의 파이만큼 평행 이동한 것과의 교점을 구하래요. 자, 그러면 우리는 간단해요. 이 아이디어는요, 자, 이 함수의 그래프가 정확히 x축으로 12분의 파이만큼 평행 이동을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럼 교점 또한 이동할까 이동하지 않을까? 교점 또한 같이 이동하게 될 거예요. 교점 또한 여기에 있는 이 교점은 이렇게 이동할 거고 여기 있는 이 교점은 여기서 이만큼 이렇게 이동할 거라는 거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얼만큼? 12분의 파이만큼 이동했구나라고 할 수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두 해는 하나가 24분의 파이였던 것을 12분의 파이만큼 이동한 것과 또 하나 24분의 5파이를 12분의 파이만큼 평행 이동한 두 점임을 우리가 쉽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값은 얼마겠어요? 얘는 24분의 3파이, 즉 8분의 파이라는 것을 볼 수 있고 이 녀석은 24분의 7파이구나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선생님이 이 문제는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풀이가 있어요. 우리 교과서 뒷페이지의 답안에는 이 녀석을 치환한 풀이도 있습니다. 치환한 풀이로도 여러분들 한번 꼭 접근할 것을 권장하고, 또는 우리가 이 함수의 그래프가 어떤 것을 원래 이동한 것이구나, 그러면 원래 함수의 그래프와의 교점을 구하고 그 교점을 평행 이동했다라는 아이디어로도 한 번쯤은 꼭 체크하고 넘어갈 것을 매우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25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A, B, A, C, B, G의 길이가 주어져 있고 삼각형 A, B, C에 대해서, 근데 얘는 2등의 삼각형이래요. 자, 그렇다는 말은 뭐냐, 여기를 한번 2등 변이니까 조금 더 종기 좋게 얘를 알파, 세타가 있으니까 여기 알파 이렇게 해볼게요. 자, BC를 2등분한대요. 아니 1대1로 내분한대요. 그러면 12를 1대1로 내분한다. 그러면 여기의 길이는 4, 여기의 길이는 8이면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있을 거예요. 이때 BAD의 값을 구하시오. 각 BAD의 값을 구하시오. 아니 코사인 세타 값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예요. 자, 그럼 선생님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까요? 라고 하는데 우리는 여기서 이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삼각형 ABD 그리고 삼각형 ACD예요. 자, 이 두 녀석은요 공통으로 접하는 변이 있습니다. 바로 뭐예요? AD의 길이에요. 자, 우리 AD의 길이를 한번 X다 이렇게 해볼게요. 자, 이 길이를 X라고 한번 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가 있어요. 삼각형 ABD에서 코사인 알파 값은요 2 곱하기 4 곱하기 8분의 4, 4, 16 더하기 8, 8이 64 마이너스 X제곱이라 줄 수 있고요. 삼각형 ACD에서 코사인 알파 값은요 2 곱하기 8 곱하기 8분의 8, 8에 64 더하기 8, 8에 64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줄 수 있습니다. 그럼 두 식이 어떻겠어요? 같다라고 우리가 얘기해 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양쪽을 서로 소거해 줄 것을 소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두 식을 한번 깔끔하게 전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는 말은 뭐냐? 2 곱하기 16 더하기 24니까 80 마이너스 X제곱은 128 빼기 X제곱이다. 이렇게 식을 정리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말의 결과물은 양쪽을 한 번에 다 이동하면 X제곱은 160 마이너스 128이니까 바로 32라는 걸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X값은 얼마예요? 4 루트 2가 되는구나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x값이 4루트예요. 우리 여기다가 4루트2라고 한번 써볼게요. 자, 그 말은요. 이제 우리 여기는 알파 값을 한번 지워볼게요. 그러면 코사인 세타 값을 구하는 거 이제 굉장히 쉬워졌습니다. 즉 따라서 코사인 세타 값은요. 코사인 법칙의 변형에 의해서 2 곱하기 8 곱하기 4 루트 2 분의 8의 제곱 64 더하기 4 루트 2의 제곱 32 빼기 4의 제곱 16이 될 거예요. 그 말은 뭐겠어요? 16 곱하기 4 루트 2 분의 저 값을 다 계산하면 16 바로 80이 되는 거니까. 자, 그렇다면 양쪽에 얘가 이렇게 나와지면 정답은 8분의 5 루트 2구나 이렇게 구해줄 수가 있을 거예요. 주어진 문제에서요. 각 그리고 공통된 변, 이 공통된 변이란 것은요. 언제나 우리한테 다양한 식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통된 변이 무엇일까? 그러면 이 변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코사인 법칙, 어떤 사인 법칙을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반드시 이와 같이 넓은 시각을 가져볼 것을 많이 권장할게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우리 상학함수 대단원 마무리 평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